우리가 청소부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순 없지? 고급 레스토랑에 울려 퍼진 박현수의 소리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와인잔이 테이블을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얼룩이 하얀 테이블보에 번져갔죠. 딸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아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한빛대학교 총장이 김성우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방금 전까지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박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청소부로 보였던 김성우에게 왜 총장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을 알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새벽 5시 한빛대학교 교정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고 가로등 불빛이 낙엽 떨어진 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김성호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커다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며 교정을 둘러봤죠.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었네.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흩날린 전단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플라타너스 잎이 바람에 날려 벤치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성호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하나씩 쓸어 담았습니다. 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캠퍼스에 울려 퍼졌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른 새벽 조깅을 나온 학생 몇 명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성우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이 지나간 후 성우는 다시 조용히 빗자루질을 계속했어요. 교정 한쪽에 세워둔 낡은 자전거가 그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녹이 쓴 체인과 바퀴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해가 떠오르며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교정을 내려다보니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성우가 돌아봤습니다. 아내 김은주가 보온병과 도시락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주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은주는 성우 옆 벤치에 도시락을 펼쳐놓았어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말이가 담긴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작업 장갑을 벗고 수저를 들었죠. 지연이는 잘 갔나요? 네, 일찍 나갔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지연이 넥서스 솔루션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늘 자랑스러웠어요. 상견례 얘기는 어떻게 됐나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수저를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박 교수 댁에서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박현수 교수님 말씀이시죠? 인문학부에 계신다고. 그래요. 지연이가 준호 씨를 참 좋아하니까. 성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행복이 소중했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가 워낙 착한 아이잖아요. 은주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성우는 부인의 손을 덮으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을 마친 성우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죠. 몇몇은 그를 지나치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바쁘게 지나갔어요. 교수님들도 곧 출근하시겠네. 성우는 교수 연구동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정장을 입은 교수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대부분은 성우를 무심히 지나쳤지만
몇몇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교정 청소를 마친 성호는 관리실로 향했어요. 좁은 관리실에는 다른 청소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성호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동료 직원이 인사를 건넸어요. 성호는 미소로 답하며 작업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강의동 청소는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도서관 쪽을 돌아보겠어요. 성호는 청소 카트를 끌고 강의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캠퍼스가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교수들이 연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성호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건강하고 자신도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비록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청소부일 수도 있었지만 성호는 이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호는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아빠.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서 나온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웬일로 이런 데까지.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아빠 점심 드세요. 지연은 아버지 곁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무언가 걱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얘기 들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들었는데. 성호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다.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면 통하는 법이야. 아빠 때문에 혹시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성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묵묵히 일해온 아버지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상견례가 걱정되었습니다. 준호도 좋은 사람이고 부모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성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했어요. 그럼 전 회사로 돌아갈게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지연이 떠난 후 성호는 다시 청소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성호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자전거를 천천히 끌고 걸었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등 뒤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내일도 또 이런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텐데 이번 주말에 있을 상견례만큼은 마음에 걸렸어요. 상견례 당일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테이블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와 아내 최순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현수는 값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순자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두고 반지와 목걸이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죠. 자기야, 저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최순자가 입구 쪽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김성우와 은주 그리고 지연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교정 청소를 마치고 급히 갈아입은 낡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고 구두도 오래된 것이 역력했어요. 은주는 검소한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연만이 깔끔한 회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현수가 일어나며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성우는 깊이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일찍 온 거죠. 최순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성우 가족을 훑어봤어요. 성우의 거친 손과 낡은 옷차림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곧 올 거예요.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박현수가 대답하며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메뉴판이 나오자 최순자는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저희는 간단한 걸로 할게요. 은주가 말했지만 최순자는 이미 고급 와인까지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현수입니다. 박현수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한빛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전공은 국문학이고요. 성우는 정중히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성우입니다. 한빛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현수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청소 일을 합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어요. 박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최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소요. 최순자가 되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교정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준호야, 인사드려. 박현수가 아들을 소개했어요. 준호는 정중히 인사했지만 부모에게서 이미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넥서스 솔루션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성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와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최순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넥서스 솔루션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준호와 같은 회사군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요. 최순자의 말에는 비하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전망은 좋아요. 요즘 IT 회사들이 많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박현수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말투에서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연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박현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안정적이라. 요즘 세상에 무엇이 안정적인지 모르겠네요. 성우는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김성우 씨는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자기 박현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성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박현수와 최순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최순자가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학력이 전부는 아니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박현수가 거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지식인과 일반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우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박현수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지연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요. 준호의 애매한 대답에
지연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던 준호마저 부모 편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다음 요리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순자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우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된 후 박현수는 점점 거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몇 잔 마신 그는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제가 대학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이죠. 박현수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지적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성우는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최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연은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기가 괴로웠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도 물론 좋은 분들이겠지만 박현수가 성우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사회적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준호는 대학원까지 나왔고 저도 교수니까. 교수님, 그런 말씀은. 지연이 끼어들려 했지만 박현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박현수는 이제 대놓고 성우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와 대학 교수. 이건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성우가 드디어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박현수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사회적 지위가 엄연히 다른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성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현수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학벌, 직업, 경제력이죠.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최순자도 거들며 지연을 째려봤어요. 지연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현실을 봐야죠.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괜찮겠니? 최순자가 아들에게 직접 물었어요. 이런 환경 차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 준호는 지연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준호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렇지. 박현수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젊을 때는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우는 딸의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집안 배경이 중요해요. 최순자가 추가로 상처를 주었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박현수가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이때 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습니다. 잠깐만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박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체면 말씀이시군요. 성우가 박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박현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성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자세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카리스마가 풍겨나왔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현수는 갑자기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청소부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별 뜻은 없습니다. 성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체면을 중시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순자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박현수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성우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현수는 마침내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술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쳤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죠. 박현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부 집안이랑 사돈을 맺을 순 없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웨이터들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와인잔에서 떨어진 몇 방울이 하얀 테이블보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냅킨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여보. 은주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박현수를 노려봤습니다. 교수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해. 이게 현실이야. 박현수가 손을 휘젓더며 소리쳤어요. 대학 교수 집안에 청소부 사돈이 어울려. 학교에서 뭐라고 하겠어. 최순자도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최순자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죠.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연인마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준호야, 넌 어떻게 생각해? 박현수가 아들을 다그쳤어요. 아빠 말이 맞지 않니?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봐요, 준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순자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애들이야 순간의 감정으로 좋아할 수 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박현수가 성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김성호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우는 주먹을 풀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처지 말씀이시군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달랐어요. 네, 처지요. 사회적 지위 말이에요. 박현수가 여전히 거만하게 답했어요. 그렇다면 박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성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현수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한빛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죠. 부교수. 성우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정 교수는 언제 되실 예정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시간 문제고요. 몇 년째 부교수로 계시죠? 성우의 질문이 계속되자 박현수는 점점 당황했어요. 그런 걸 왜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성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전에 보지 못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그렇게 중시하시니까 말이에요. 이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오나 보네. 최순자가 목을 길게 빼며 입구를 바라봤어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박현수도 호기심을 보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성호만은 여전히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죠. 박현수가 다시 성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성호는 딸의 상처받은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간 낭비라. 성호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입구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호텔 직원들이 줄을 서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호텔 매니저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현수는 목을 길게 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총장? 어느 대학 총장인가? 박현수가 중얼거렸어요. 최순자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명훈 총장이 수행원 2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총장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레스토랑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최순자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성호만은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총장의 시선이 테이블을 훑다가 성호에게 멈췄어요. 그 순간 총장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성호 씨. 총장이 성호를 알아보고는 곧장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박현수와 최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총장이 성호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현수의 입이 벌어졌고 최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지연과 은주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성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최순자도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어요. 총장은 성호를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이런 곳에 계신지요?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성호가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총장은 지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연 양이 결혼을 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지연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총장이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혹시 저분을 아십니까? 총장이 박현수를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 교수님이시군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총장이 성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이 우리 한빛대학교 최대의 은인이신데요. 박현수와 최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은인이라고요. 네, 김성호 회장님은 동천개발그룹 창업 주셨습니다. 총장의 말에 박현수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동천개발그룹이면 최순자가 입을 가리며 소스라쳤어요. 동천개발그룹은 몇십 년 전 서울 재개발 붐을 일으켰던 대기업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은퇴 후 모든 재산을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셨어요. 총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학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박현수는 말을 잃고 성호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청소일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봉사입니다. 총장이 성우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겸손을 잃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일이죠. 이때 레스토랑 입구로 한빛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총장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교수 한 명이 성우를 알아보고는 급히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교수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성우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우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멍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과 직원들이 성우 주변에 모여들자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성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교정 청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교수가 감동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장님만큼 겸손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다른 직원도 거들었어요.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회장님 덕분이죠. 성우는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답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총장이 박현수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박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 최고의 후원자이십니다. 박현수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혹시 식사 중이셨나요? 총장이 테이블을 보며 물었어요. 네, 딸 상견례로 와 있습니다. 성우가 지연을 소개했어요. 지연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해가 되었군요. 아니에요. 마침 식사를 마치려던 참이었어요. 성우가 박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성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동안 받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교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우는 이런 감사 인사들을 받으며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최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총장님, 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총장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총장이 박현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뭘 모르셨다는 건가요? 회장님이 이런 분인 줄. 박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궁금하군요. 총장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현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무례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총장이 성우를 보며 물었어요. 성우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은주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총장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교수님. 총장이 박현수를 불렀어요. 네, 총장님. 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회장님은 우리 대학의 은인이십니다. 총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대학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박현수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독한다면. 총장의 말이 계속되자 박현수는 식은땀을 더욱 흘렸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있던 교수들과 직원들도 박현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박현수가 성우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알 것 같군요. 한 동료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지위를 너무 따지시는 것 같더니 다른 교수도 거들었어요. 박현수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총장이 성우에게 정중히 말했어요. 오늘 일로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성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총장은 박현수를 향해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에 모인 교수들과 직원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 교수님, 총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어요. 대학 교수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없으시군요. 박현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어요. 총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총장이 손을 들어 박현수의 말을 막았어요. 회장님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 보였습니다. 박현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평소에도 학내에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총장이 계속 말했어요. 학생들을 무시하고 동료들과도 갈등이 잦다고. 그건 박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총장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번 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총장의 목소리는 더욱 엄격해졌어요. 학내 권위만 좇으며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는 대학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박현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자신의 교수직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총장의 선언에 박현수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총장님, 제발. 박현수가 애원했지만 총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최순자는 남편의 몰락을 보며 공포에 질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교수 부인으로서의 체면이 모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박현수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는 성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현수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성우는 박현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시면 됩니다. 준호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미안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지연은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제 알았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지연을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박 교수님, 한 동료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평소에 학벌 타령만 하더니 정작 진짜 대단한 분은 못 알아보시네요. 맞아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 결과죠. 다른 교수도 거들었어요. 박현수는 동료들의 조롱을 받으며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성우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가자. 네, 아버지.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은주도 남편과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총장님,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성우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네, 회장님. 오늘 불쾌한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총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성우 가족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박현수가 다시 한번 다가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현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성우는 잠시 멈춰서서 박현수를 바라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우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성우는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뒤에 남은 박현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성우 가족을 호텔 로비에서 더 많은 한빛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성우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정중한 인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호텔 직원들과 다른 투숙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무시받았던 상처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성우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는 거야. 은주도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세월 남편이 선택한 겸손한 삶을 묵묵히 지켜봐왔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쯤은 괜찮아요. 성우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본 것이 무엇보다 아팠거든요. 회장님, 총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대학 교수가 이런 일을. 총장님도 힘드시겠어요. 성우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총장은 성우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달라지실 거예요. 성우는 여전히 관대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수들과 직원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세요. 내일도 뵐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교정 청소는 계속해야죠. 성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이렇게 큰 부와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에 지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성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지연은 아버지의 말이 깊이 와 닿았어요. 준호와 그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우는 딸의 성숙한 판단에 안도했어요. 그래,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게 맞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듯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마음이요. 가족은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자. 성우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평범한 일상이야.
택시 안에서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이런 아버지를 둔 제가요. 성우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은주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고맙습니다. 뭘? 지금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와 주셔서요. 성우는 아내의 손을 포근히 감쌌어요.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며칠 후 박현수는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어요. 학내에서 그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멀리했고 정교수 승진은 영영 불가능해졌어요. 최순자는 더 이상 교수 부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반면 성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한빛대학교 교정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성우는 모든 인사에 따뜻하게 응답했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지연아, 웬일로? 그냥 뵙고 싶어서요.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어때? 좋아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스며 있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성우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흐뭇했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겸손하고 따뜻하게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성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성우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어요. 교정을 바라보니 학생들이 평화롭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자전거를 천천히 끌고 걸었어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등을 감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소박한 집밥이었지만 따뜻한 정이 넘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성우가 그날의 교훈을 조용히 되새겼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쳐 들었어요. 오늘도 교정을 청소했다.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몇 년 전에 쓴 일기였어요. 성우는 그 글귀를 다시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 성우가 동천개발그룹을 일으킨 건 젊은 시절의 일이었어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큰 기업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권력과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성우는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은주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성우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오늘 일 때문인가요? 은주는 남편 옆에 앉으며 차를 건넸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잘 견뎠잖아요. 오히려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성우는 안도했어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 성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스스로 깨달아야죠. 강제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어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법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교정에 나왔어요. 이른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학생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제 일이 있은 후 더 많은 학생이 성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성우는 따뜻하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총장이 직접 교정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총장이 다가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어제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총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성우가 빗자루를 세우며 답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수가 그런 무례를. 총장은 여전히 미안해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교수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회장님은 정말 대인배십니다. 총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라면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성우의 말에 총장은 더욱 감동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러자 성우는 작업 도구를 정리하며 딸과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어제 준호 씨에게서 연락 왔어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사과하더라고요.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면서. 성우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연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성우는 딸의 성숙함에 뿌듯했어요. 옳은 판단이야.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거죠. 그래,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박현수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성우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박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박 교수님, 성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현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우는 박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할 일은 없어요. 회장님, 각자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질 뿐이에요. 성우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으시길 바래요. 박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박현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돌아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성우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어요. 교정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며 정리하지 못한 곳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청소 직원이 인사를 건넸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성우는 미소로 답하며 작업 도구를 정리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성우는 자전거를 천천히 끌고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하루였네. 성우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에게는 이런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주와 지연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땠어요? 가족의 따뜻한 맞이에 성호는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지연이 문득 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죠. 성우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은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게 가장 소중해요.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성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빛대학교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박현수의 징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교수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권위만 내세웠던 건 아닐까? 학생들을 진짜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 교수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호의 겸손한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교정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성우는 모든 인사에 따뜻하게 응답했어요. 그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었습니다.